네,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애 위원님. 첫 번째 뉴스로 인플레이션 소식 들고 왔습니다. 한창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시장 물가가 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게 좀 잡혀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세가 진짜 수년 동안 진짜 엄청났었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정말 이 시장에 부담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렸던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물가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들은 지금 뭐 10개월, 11기 연속으로 좀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한두 달 사이는 그 내려가는 폭이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이 CPI라든가 PC인데요. 지난 주말에요.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발표됐어요. PC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근원이라 그래갖고 먹거리랑 기름을 뺀 건데요. 이거 역시 두 개가 모두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왔어요. 결국 3.0과 4.1% 올라갔는데 네. 물론 이제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2%대의 CPI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2025년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경고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물가가 안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된 것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던 기대감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지난주에 경제 성장률도 2.4%로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시장에 지금 뒷목을 잡아당겼던 것이 작년부터 나왔던 것이 리세션이잖아요. 아, 네. 리세션 우려가 엄청 크게 그랬었죠. 나왔었는데. 그래서 리세션이 우리가 뭔지도 뭐 정확히 모르고 다른 모르는 거 보통 많잖아요, 지금요. 물론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알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야, 불황이라는 거지만 의미 정확히 헷갈리고 우리가 악재로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가 장단기 금리 역전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면 무조건 리세션이 오고 뭐 주가는 박살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 어찌됐건 리세션이 아직 선언 안 된 채 지나왔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2.4%의 경쟁 성장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FOMC에서 말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페드의 그런 스텝들이 이제 더 이상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 조사 안 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 2.4% 발표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뭔가 지금 리세션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가나 이런 걸 상황을 봐서는 최소한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이제 없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고 결국은 주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세션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빅뉴스도 볼게요.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요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애플은 이번에 약간 유의하셔야 할 것이 소위 네. 빅테크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작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거의 유일한 기업 같아요. 일단은 다른 것들은 막 조금씩 늘어나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상 최대 매출 이익 나고 막 이런 와중에 네. 애플은 일단은 매출과 이익이 전망치가 좀 낮아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 특히 주가라는 것 자체는 물론 계속 플러스 나면 좋겠지만 더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것은 항상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래요.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이 현재 주가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정 수준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과연 맞출 수 있는지 아니 눈높이를 훼손하는지 이게 주가 판단의 기준점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의 경험치를 보면 그나마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번 하면 9번 정도 그리고 그 9번 정도 결국은 이익을 맞췄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10번 하면 8번 정도 맞춰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그 다음날 보면 평균 1.3% 정도 올랐던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찌 보면 그 통계라는 것이 통계일 뿐이고 앞으로의 미래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은 성적표가 꽤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은 가이던스를 항상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최근 분기 아니면 1년치도 발표하는 것도 왕왕 있는데 애플은 팬데믹 이후에
이런 가이던스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워낙 팬데믹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부터 또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그 지난 분기까지는 가이던스 발표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이던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부합 여부 그리고 부합하면 어느 정도냐 아니면 실망스럽냐를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보신다 그러면 애플의 서비스 분야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비스 분야 매출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애플 쓰시면 아이클라우드에서 몇 달러 아주 조금 네. 내는 분들이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iOS가 지금 기기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20억 명입니다. 20억 명. 그러니까 20억 명은 누군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 9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단대 네. 1달러라도 내는 사람이 지금 9억 8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작년 가을부터 해서 팀쿡 이런 실적 때마다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가 이머징 마켓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 점유율이 올라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제 스스로가 얘기했던 거가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그 베트남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쪽의 언급, 그리고 혹시 인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더 나올지 안 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빅테크 기업이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AI를 별로 안 했는데 지난주에 로이타 이런 데서 보면 AI의 플랫폼은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정도가 일단 관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7월 이후에도 최소한 7곳이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 일단은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주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할 때 그렇게 막 기대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발표를 한 기업들을 보면요. 특히 빅테크주들 같은 네.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살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어서요. 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네. 주가의 흐름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실적 네. 시즌의 주가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가 있는데요. 실적을 예측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딱 발표된 다음에 방향성을 쫓아가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번에 얼마나 많이 좋을까 했다가 혹시 안 나면 실망만 하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그 저명 중에 하나인데요.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 좋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주요 지수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S&P 500 지수도 정말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S&P 500에 대한 목표 지수를 다들 상향을 하고 네. 있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S&P 500이요. 올해 이제 다우지수는 7% 정도 올라갔고요. 네. S&P 500이 거의 19.5% 정도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요. 나스닥은 35%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지금요. 3대 지수 모두. 특히 S&P 500이 한 4.5%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다우지수도 비슷하고. 나스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스닥 전체로 보면 10%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QQQ 있잖아요. 네. QQQ, TQQ의 기본이라는 나스닥 100은 그 역시 5%밖에 남지 않았어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사상적까지 터미까지 와 있는데요. 최근에 목표 지수, 연말 목표 지수 내지 내년의 목표 지수를 올린 곳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균은 여전히 지금 가격보다 5% 정도 아래지만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시장을 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던 곳인데요. 기존의 네. 목표 지수가 연말 목표 지수가 4,000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과감하게 꽤 올리면서 4,600포인트까지 올려놨어요. 연말에요. 그리고 내년도 중반의 목표는 4,400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까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까지 보면 5,000이면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목표 지수를 올려가고 있느냐를 우리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익 전망을 하는 500여 개 S&P 500 기업의 눈높이가 조금씩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기업들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평가 레포트가 뭐 10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10개 나오면 그중에서 이익 전망을 기존보다 올린 거가 6개가 있다. 내린 거가 4개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6개가 올렸다 그러면 60%라고 딱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쉽네요. 네, 그걸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이제 평균을 시키는 건데 네.
이 숫자를 보면 이번에 61대 39가 됐습니다.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61% 기업은 10개 중에 6개를 올렸고 39%로 내렸다는 건데 전주에 보면 이게 5대5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61%가 올린 거가 올해 들어 최고입니다. 지금.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새롭게 레포트를 쓰면 좀 올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61%가 올해 들어서 최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미국의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주가라는 것은 향후 6개월 내지 12개월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PER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현재 PER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 아니라 향후 12개월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을 갖고 forward PER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12개월 후가 중요한데 지금 올해요. 2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6.5에서 7% 정도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12개월 후는 어떠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12개월 후를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그림은 분기별로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이런 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한국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본 적이 없고. 네. 굳이 따지려면 만들 수 있죠. 과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래 건 대한민국 죽었다 깨는도 못 만듭니다. 이거. 왜냐면 수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거 다 공개가 되고 있고 S&P 500인데 이거가 한두 군데 증권사,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가 아니라 이익을 모두 취합해서 발표하는 팩트셋이나 뭐 레피니티브 아니면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이거는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이번 분기에 주당 이익이 한 $52 정도 돼요. 네. 근데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에 내년 2분기에 보면 $60가 넘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쭉쭉 오르네요. 차이가 보면 이게 몇 퍼센트냐면 14.8% 정도 납니다. 15% 가까이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게 15% 정도 올라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네네. 3분기당 내년 3분기를 계산하면 역시 1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지금도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시장에서 이익에 대한 기반을 갖고 주가를 본다 그러면 저는 S&P 500이 됐건 뭐 다우가 됐건 나스닥이 됐건 간에 사상 최고가 돌파가 불가능하지 않다. 뭐 올해 안에는 뭐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거 한번 터치할 것 같고요. 멀지 않은 시기에 한번 도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 주말 기준에 S&P 500에 대한 월가의 목표 지수, 연말의 목표 지수는 표로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P 500을 통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빅뉴스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뉴스는 알파벳 관련된 소식인데요. 알파벳 주가가 지난주에 10%나 올랐습니다. 보니까 광고 그리고 AI 쪽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좋은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과 지난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분야별로 약간 부족한 게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억하시겠지만 윈도우요. 윈도우 그 OEM 윈도우라 그래 갖고 여러분들 PC 수요가 약간 둔화된 거. 그리고 디바이스라 그래 갖고 PC용 그런 서피스 이런 것들 쪽에서 약간 부진한 게 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란 게 있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약간 좀 멈칫했던 것이 가이던스가 약간 생각보다 약간 떨어지게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반면에 구글 즉 알파벳은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알파벳은 가이던스는 여기도 제시 안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야가 한두 개 정도 되고 다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이번 주에 아마존에서도 클라우드가 핵심인데요. 지금 기준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냥 26% 정도 그 전년 대비 성장했는데 얘네들은 28% 성장했어요. 구글 클라우드가.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물론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구글은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괜찮게 나왔다. 기대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영업이익률과 수익률이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마진율이 좋아진 거가 빅테크 기업과 주요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좀 아래 기업단들은 마진율이 좀 많이 박해진 게 많은데 오늘 빅테크가 지난주에 상당히 좀 마진이 좋게 나온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네.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회복세가 상당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작년만 해도 상당히 슬로했었는데 지금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니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광고하더라도 TV 하시겠습니까? 뭐 신문 하시겠어요? 주간지, 월간지 하시겠어요?
모바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쪽들, 그리고 그거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워낙 다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가 최소 11곳이나 올라갔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정 주가 얘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빅테크 중에서 적정 주가보다 현격하게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알파벳이 여전히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 다뤄본 뉴스들을 보니까요. 거의 뭐 대부분 긍정적인 네네네.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 위주로 들고 와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